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6일 시행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 41번 나가죠. 자, 41번은 요 사류 오염물에 요 인화성 액체의 요 품명하고 그다음에 요 지정 수량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류 오염물은 특성이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이 사류 오염물의 구분은 품명은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까지 인화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요 지정 수량을 보면 여러분이 암기할 때 5월 24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동식물유는 만. 그래서 524, 116, 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은 50리터, 그 다음에 1석유류는 2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비수용성의 2배, 400리터가 되죠. 알코올류는 400리터, 2석유류는 1000리터,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리터, 그 다음에 3석유류는 20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 4석유류는 6000리터죠.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수용성 액체는 100리터다. 1석유류의 수용성은 400리터죠. 그 다음에 2석유류의 수용성은 2000리터죠. 제4석유류 6,000리터. 3석유류 보면 삼석유류 수용성은 4,000리터죠. 그래서 4번이 4석유류가 지정 수량이 6,000리터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류오염물에 요 품명하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은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편해요.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그 오염물의 요 주의사항을 갖다가 표시한 요 게시판으로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오염물 그 게시판에 주의사항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1류염물의 그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금수성이죠. 그 3류염물의 또 금수성이 있죠. 요놈은 주의사항이 물기 엄금. 그 다음에 2류에는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물질은 화기주의죠. 그 다음에 2류 오염물 중에서 요 인화성 고체, 3류 오염물 중에서는 요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4류 전체, 5류 전체는 주의사항이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요 물기 엄금은 물이 청색이니까 물기 엄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하고요. 화기주의나 화기 엄금은 그 화기가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1번에 사류오염물 화기 주의가 아니고 화기 뭐예요? 엄금이죠. 그래서 틀린 건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5류오염물 화기 엄금 맞죠? 자, 2류오염물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화기 주의. 3류 오염물 중에서 요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화기 엄금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43번 가죠. 이 43번은 소방 대상물의 건축 허가 동의 요구를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로서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건축 허가 동의는 관할 그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건축 허가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 동의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죠. 그런데 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건축허가 요구를 받으면 회신 기간이 10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축 허가 동의 요구 해신 그 기간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동의 요구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사업 등록증이 있는데 이미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 공사업 허가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그래서 층별 평면도 하고 층별 개통도는 첨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 동의 요구서에 요 첨부 서류는 여러분이 암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죠. 다음 44번 가죠. 자, 제1종 판매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수량 기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그 다음에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를 갖다가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종 판매 취급소니까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는 요건 2종 판매 취급소죠. 그 다음에 45번 가죠. 자, 공사의 그 감리를 완료했을 때는 그 감리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그 대상은 관계인하고 그다음에 도급인, 그다음에 건축사죠.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니까 요 시도지사가 바로 통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 통보는 그 말 그대로 통보만 하는 건데 서류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 있죠. 보고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하는 거죠.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리 결과 통보는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한테 하는데 감리 결과 보고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리 결과 통보, 그래서 통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죠. 통보 대상은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보고 대상은 관할 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이 되겠죠. 다음은 46번으로 가죠. 자, 이 46번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준. 이 중에서 그 소화기를 갖다가 비치하는데 이 소화기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다 이 소화기를 갖다 비치해야 되냐 요거죠. 바로 5미터 이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다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은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 그 다음에 요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지점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다가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인 그 소화기를 갖다가 2개 이상, 그리고 대형 소화기를 1개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 꼭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47번 가죠. 자, 방염에 대한 문제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염 대상, 소방 대상물을 보면은요. 체력 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하고 촬영소. 그다음에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단 수영장은 방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는 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예요.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요 합숙소, 저 학교 같은 데 보면 뭐 축구부 합숙소, 레슬링 합숙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방염 대상이라는 거죠. 방염 대상 물품은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한 거,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인데 종이벽지는 제외가 되죠.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그 다음에 암막, 무대막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하고 골프 연습장에서 설치하는 스크린, 즉 스크린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해서 제작된 소파나 요 의자인데 요거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 및 노래 연습장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되죠. 요 방염 성능 기준도 시험에 잘 나와요. 불꽃을 올리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20초 이내. 그 다음에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말이 조금 길면 요건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cm 제곱 이내. 탄화한 길이 20cm 이내. 그다음에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에서 요 방염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저 방염 대상 아닌 거 찾는 거죠. 다중이용업소 들어가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하고 정신의료기관 들어가요.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들어가는데 요 수영장은 방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8번 가죠. 자, 화재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요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요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에 벌칙을 물어본 거죠.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조사 출입 검사하면서 비밀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누설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 비밀 누설자, 등록 수첩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자체 점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요 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49번 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방송국은 업무시설 맞죠? 마을 해관도, 방송국이 여기 업무시설이 아니고 방송통신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업무시설이 아닌 것은 요 방송국이 답이 되네요.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변전소, 그다음에 뭐 파출소, 동사무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요 업무시설은 공공의 업무시설하고 일반 업무시설이 있는데, 요 일반 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도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요 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다 이게 그 업무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방송국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이 돼요. 다음 50번 가죠. 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자, 화재 경계지구는 소위 목석 시공이죠. 머리 글자 따면 소위 목석 시공. 자, 소는 뭐예요? 소방 통로나 아니면 소방 용수시설 이런 게 없는 지역. 우위는 오염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 지역.
목은 목조 건물 밀집 지역이죠. 석은 석유화학공장 생산공장 지역. 시는 시장 지역. 공은 공장 창고 밀집 지역.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새로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갔죠. 산업단지.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장소. 청장까지 들어가네요. 청장이나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거. 청본서. 그래서 시장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대상지역이 되고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해당되고요. 자,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소방시설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이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것은 대부분 다 이건 전기 계통이에요. 전기 분야. 단 여기에 기계 분야는 피난기구가 바로 2년이라는 거. 이게 특이사항이죠. 그 다음에 3년인 것은 대부분 다 이거 기계 분야인데 여기에 전기 분야가 하나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전기 분야인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에요. 자, 여기 2년인 소방시설이니까 전기 분야죠. 그래서 옥내는 기계 분야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이건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죠. 자탐은 전기 분야지만 3년이죠. 물 분무 등은 기계 분야니까 3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은 52번 가죠. 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요 조사 결과 몇 년간 보관을 하느냐. 서류 보관은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다 2년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 용수 시설 및 질의 조사가 있는데 실시권자는 요 본부장 서장, 조사 주기는 월 1회 이상. 자, 조사 내용은 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하고요. 도로의 폭이라든가 교통 상황, 도로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그 밖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죠. 조사 결과 보관 기간은 2년간 한다는 거. 그다음에 53번 가죠.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데에 대한 벌칙 굉장히 크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3번이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소방시설을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 폐쇄 아니면 차단 행위를 한 사람, 이게 가장 크죠. 우리 소방시설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관리업 등록 안 하고 영업을 한 사람, 형식 승인 얻지 않은 거, 제품 검사 받지 않은 거, 형식 승인 받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기구 사용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기관 지정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을 소방공사에 사용했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한번 54번 가죠. 자, 54번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요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죄에 대한 그 벌칙이죠. 그래서 요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55번 가죠. 자, 55번은
펄프 공장의 작업장이나 아니면 음료수 공장에 충전을 하는 작업장. 이 펄프 공장은 대부분 물을 엄청 쓰기 때문에 화재 날 염려가 거의 없어요. 음료수 공장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그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설치 면제 그 소방 시설이 펄프 공장하고 요 음료수 공장은 스상사, 스프링클러,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면제죠. 그다음에 요 정수장이나 수영장, 목욕장 여기도 대부분 다 물을 사용하는 데죠. 그래서 화재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자상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펄프 공장하고 음료수 공장은 스상살이니까 스프링클러, 상수도, 그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이건 면제니까 면제가 아닌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는 거죠. 다음은 56번 가죠. 자, 56번은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그래서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기준. 그래서 요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근생시설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층에 다 스프링클러 해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요 합숙소일 경우에는 연면적 100제곱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하고 의료 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이죠. 그래서 요양병원은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 미만이 아니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죠. 그래서 56번은 1번이 바로 옳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 기준 중 보조 인력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냐. 자, 우리 공사업은 크게 둘로 나누죠. 전문하고 일반 이렇게 둘로 나눠요. 전문 그 소방시설 공사업은 요거는 반드시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하고 요 전기 분야, 여기 한 명이 필요한 거죠. 기사도 되고 당연히 위에 상위 그 자격증인 기술사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은 전문일 경우에는 보조 인력이 2명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요 일반 공사업은 당연히 기술사나 뭐 기사가 되는데 요 일반은 이제 둘로 나눠요. 하나는 기계 분야, 하나는 전기 분야죠. 그래서 기계 분야는 이 기계 분야의 기사, 아니 전기 분야는 소방 전기 기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은 보조 인력이 요건 1명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그 자본금 또는 그 법인일 경우는 그 금액이 각각 틀린데요.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문이니까 보조 인력을 물어본 거죠. 보조 기술 인력은 2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문 기술 인력, 기술사나 기사, 기계하고 전기 같이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조 인력은 2명 이상,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 일반 그 공사업은 기계 분야하고 이렇게 전기 분야 둘로 나누는데, 주인력은 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보조 인력 1명,
법인은 1억 원, 개인 1억 원. 이건 그 전문이나 일반이나 같아요. 그 영업 범위가 있죠. 전문은 모든 소방시설 공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은 기계 분야는 연면적 1만 제곱 미만, 그다음에 우형물 제조소 등을 할 수 있고 기계 분야, 그다음에 전기 분야는 마찬가지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우형물 제조소 등에서 전기 분야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소화기구하고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자, 이 소화기구하고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다 설치해요? 요 주택에다 설치하죠. 근데 요 주택에 설치하는데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예요. 요 아파트하고 기숙사, 요건 제외죠. 그래서 요 소화기구하고 단독 경보회감, 요 아파트는 제외예요. 기숙사도 제외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요것도 제외죠. 요거는 복합건축 뭐 이런 데 많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단독 주택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구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공동주택인데 요 아파트하고 요 기숙사는 제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59번. 자, 지정 수량 미만의 오염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고 있느냐? 예, 지정 수량 미만은 예, 각 시도에 조례가 있죠. 그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다음 60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소방 대상물에는 항해 중인 선박도 포함된다. 항해 중인 그 선박은 소방법에서 제외가 되죠. 자,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틀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대의 임무는 구조와 구급활동을 제외한, 포함한이죠. 포함한 화재 현장에서의 화재 진압활동이다. 이것도 틀린 거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의용소방대원하고 의무소방원, 이게 소방대원의 구성원이다 했는데 요 소방대의 요 구성원은요, 소방공무원하고 의무소방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다 소방대의 그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 그다음에 차량, 선박인데 선박은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이고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죠. 그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그다음에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